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는 헌법재판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조금 전 들어왔던 속보들 좀 띄워주실까요? 지금 오늘 2시 좀 넘어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변론기일은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 윤 대통령이 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변호인들만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변호인들이 이 임명이 늦어질 것 같았는데 오늘 오전에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그다음에 이제 윤곽근 전 고검장 그 등 3명으로 변호인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참석을 했고요. 오늘은 수명 재판관 2명, 정영식 그다음에 이미선 두 재판관이 이제 이 변호인들, 국회 측 변호인들과 함께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논의를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좀 늦춰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계속 진행하겠다. 그래서 다음 날짜를 1월 3일로 잡았습니다. 1월 3일 날로 이제 두 번째 이 변론기를 잡았고, 참 오늘 보면요. 네. 이 국회 측의 지금 이 변호인들은 보니까 전직 헌법재판관들 3명 아주 빵빵한 사람도 다 구성이 됐어요. 네.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 보니까는 헌법재판소 공보관 했던 분이만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이 있더라고요. 배보윤 변호사죠. 거기도 네. 이제 어렵게 섭외가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최소한의 구성은 했는데 과연 저기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거, 특히나 그 내란죄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이건 내란이 아니다. 김영현처럼 저렇게 주장해봤자 그건 오히려 매를 버는 거고요. 정말 그 내란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 가지 증거 법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퉈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금 능력이 과연 될 것인가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변론기일을 1월 3일에 잡으면 그걸로 변론기일을 거의 종료하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본격 심리가 되겠죠. 그다음부터 증인도 이제 한 15명 신청했다더라고요. 예, 15명. 그래갖고 이게 이제 진행되는 속도인데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오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된 거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을 또 6명에서 하면서 예, 권한쟁의 심판 그거를 6명에서 하면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헌재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과부하가. 그리고 이 권한쟁의 심판 소송이 이 또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내용적으로나 이 속도 면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제 탄핵이 되면요. 온 국민의 시선이 헌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헌재가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요, 헌재 앞에가 이제 난리 법석 날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오늘 이후 상황은요, 그 일대가 거의 그냥 매일같이 밤낮 없이 이렇게 양측에서 하고 그러다가 하면 서로 충돌이라도 해가지고 유혈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나라꼴이 뭐가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요. 헌법재판소 6명이서 논의를 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6명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용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내부에서 토론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6명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때만 됐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6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게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례에 따르면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제 이 전문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6명만 넘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6명이니까 6명이 네. 다 합의되면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기각될 때가 문제죠. 네. 기각될 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을 할 거냐? 이게 이제 9명일 때는 그러면은 5대 4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각이다.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뭐 그러면 기각되는가 보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이 어떤 그래서 9명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홀수로. 근데 이게 짝수를 6명 만들어 놓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기각된다. 그러면은 야 이거 그럼 9명 정상으로 해놓고 했었어야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해놓고선 기각을 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 그 혼란이 빚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그럼 헌재가 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죠. 미리부터 6명이라도 6명인데 한 명이라도 기각되면은 다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고 시작을 하겠죠.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참 헌재도 앞으로 참 첩첩산중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뭐 헌재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안 발의가 된 것만 29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 지금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이 되면 9번째. 헌나 9가 되죠. 헌나 9가 됩니다. 9번째. 이게요. 역대 정부 들어서 통 합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참 정상적인 나라인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나머지는 다 일단 보류하고 예. 이거부터 이제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말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면은 두 가지 혐의 아닙니까? 네. 하나가 이제 내란 혐의가 있고 또 하나가 직권남용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이제 탄핵 법적으로 우리가 탄핵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런데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면은 헌나 9까지 간 거는 입법권의 남용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재명을 탄핵시켜야 되는데 참 예. 정말 그 제도가 안타까운 없는 게 거예요. 제도가 이재명을 없는 탄핵시킬 수 있는 제도가 네. 없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못했던 거죠. 헌법 만드는 그렇죠.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헌법의 설계자들이 설마 이런 이재명 같은 저런 식의 어떤 상식적인 그 틀을 벗어나는 이런 그 변태 정치인이 나타날지 네. 이 차마 예상을 못한 거죠. 그 헌나 9까지 가고 뭐 이래 버린 건데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재명도 이제 탄핵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2월 3일은 윤석열의 난이고 오늘 12월 27일은 이재명의 난이다. 두 사람이 국가 기능을 완전히 다 말아먹었다. 망쳐버렸다. 그러면요. 두 사람 같이 퇴장을 해야죠. 87년 헌법을 만들면서요. 이 당시에 국회를 좀 중요시하게 한다고 그래서 국회에 대한 해상권 자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은 또 탄핵되는 것도 없어요. 네. 오로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인 제명 네. 그것만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국회 그 동료 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제명이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가능한 건가요? 또 자치단체장들은 주민소환 제도라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네. 국회의원들은 그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주 무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당이 이런 횡포를 부려버리면 이거는 뭐 완전한 이제 권력이 이제 되는 건데 이것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나도 없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최근에 오늘 이게 헌재 그 1차 변론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최근에 윤 대통령 측에서 이게 이 탄핵 관련 서류 계속 안 받았잖아요. 네네. 안 받아왔는데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 시간 끌기 하는구나. 음. 이게 뭐 시간 끌기라는 모양새가 이게 좋아 보이냐. 이게 뭐 그런 이제 비판이 많이 이제 일었는데 네. 저도 뭐 당연히 뭐 거기에 공감하는 그 내용이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재판을 끌었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도 끌고 있고요. 뭐 그래서 내가 단식하고 했죠. 그거 딱 보면서 이게 뭐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이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재판 끌어온 거를 네.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에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증인 뭐 잔뜩 신청해 놓고 또 뭐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항소장 접수 통지서도 안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변호사도 선임하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코미디 같은 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죠 여기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선 변호인은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그럴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된다거나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선 변호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제1야당의 국회 다수당 그 대표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한 것도 아닐 테고 네.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니까 이제서야 또 이제 다른 절차로 해서 변호사를 또 선임하겠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 이게 참 저는요 지금 우리 지원님도 이제 정치계에 있지만 정말 이럴 때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 세력과 이 정치인이 없다는 거 이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좀 그리워하시고 또 하는 이야기가 물론 뭐 반대쪽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뭐 충돌하더라도 대통령과 맞짱을 뜨더라도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문제를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당리당략이 아니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좀 얼굴 좀 두꺼워지자.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개무시하고 가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좀 삶이 나아지는 거. 이제 그걸 위해서 충돌도 마다하고 쫓겨나는 것도 마다하고 친윤들의 어떤 저런 이 단합된 것에도 이 탄압도 마다하고 이제 그런 정치. 참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소장파 그룹들이 있어서 네. 이런 목소리가 좀 내줬어요. 네. 그리고 소장파 정치인이 있어서 좀 내줬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는 뭐 보니까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중진들이 그렇게 좀 그 입바른 소리 할 만한 그 소장파 초재선 의원들 한 명씩 다 관리한대요. 회유하고 뭐하고 또 정치 오래 할 거면은 이번에 튀지 마라. 제가요 이야기 한동훈 꼴 들어보니까 난다. 예. 김상욱 의원한테 예. 옆에 살짝 가서 귓속말로 배신자야 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알았는데 말은 못하겠어요. 아, 그거 근데 또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예. 가짜 뉴스 같은 소리 안 해. 예. 들은 사람이 들었다는데 왜 무슨 가짜 뉴스예요? 예. 참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뭔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요구도 이 정치 이런 정치 끝까지 무한 대결로 가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정치가 지금의 상황에서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있는데 워낙 양측에 지금 이게 세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지금 모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이 이재명 쪽에 이게 뭔지를 좀 파악을 우리가 정확히 좀 냉정하게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이 오늘 내란 세력을 신속하게 발본색원하겠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내란 대행으로 변질이 됐다. 이걸 그러니까 내란 잔부를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를 신속하게 뭘 해야 된다. 뭐 이건데 네. 그러면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경태가요. 네. 오늘 아침 그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최상목 부총리는 그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진행자 김태현 변호사가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가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은 여러 명을 동시에 탄핵시키면 된다. 줄탄에 가면 된다. 네. 참. 그러면 저 또 진행자 그러면 무정부 성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횡설수설이에요. 네. 횡설수설. 그다음 또 횡설수설이에요. 이게 지금 이재명 세력의 현 주소예요. 네. 참 이재명 세력도 그렇고 이쪽도 뭐 오로지 그냥 친윤들 그냥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옹이할 것인지 뭐 이런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이 22대 국회에서 기대했던 청년 정치인들 요즘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옛날 같으면 그래도 이 우리 홍영님 전 위원장도 소장도 보면 옛날에 정치인들 보면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 생각하는 분들 좀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죠. 최근에 보면 진짜 이거 시가 말랐어요. 그렇죠. 이게 그 보수 여당 그 보수 쪽 정당이 사실 언제부터냐 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제 그 이후에 그런 그 현상들이 많이 보였지만은 소위 말해서 노보수 세력. 네. 그러니까 보수는 무조건 싫다라는 그런 이제 이 세력이 유권자 세력이 이제 늘어나면서 네. 그 이후에 2017년 대선 때부터 해서 대선, 총선, 지선 뭐 3연속 그 대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서 사실 보수 쪽 스피커들이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이제 사라졌단 맞아요.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목소리를 내실 만한 그런 어떤 그 유망한 정치인들이 상당히 씨가 말라갔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보수 정당의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네.
이제 또 그나마 또 그래도 목소리를 내고 또 이제 대중적인 그 선호도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한동훈 전 대표도 완전히 싹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완전히 싹을 죽여버리고 기존에 그 본인들이 뭐 이제 SNS나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이제 한마디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무 기사도 안 써주는 8, 90명들. 아무런 화제도 안 되는 8, 90명들 어디 가서 욕이나 해야 이제 기사가 되든지.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지금 여당의 중심 세력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중진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뭐 닥쳐오는 선거들을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결국은 대선 특히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서 이제 표를 얻지 못하면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게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본인들의 지역구 이제 특히 이제 뭐 특정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야가 자기 지역구에서 얻을 수 있는 표만 갖고 본인이 이제 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이 중앙 와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대선은 져도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대선 뺏기고 또 소수 정당으로 이게 몰려 있으면은 지금과 같은 현상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야당이 여당의 의석수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제 그분에 대해서 뭐 저도 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좀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여당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이 굉장히 안타깝죠. 네, 지금 뭐 감독님 지금 아직 국회 상황은 뭐 그대로죠. 아직 뭐 지금 본회의 표결 아직 뭐 소식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게 뭐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마용주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고 지금 개표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끝나고 나면 다음 안건으로 이제 아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아마 151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